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70이 넘은 재벌 회장이 예비 며느리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며 오열했습니다. 평생 고개 한 번 숙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천억 자산을 손에 쥔 채 세상을 내려다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지방병원 영양사 출신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이 여자를 시험했습니다. 보호자 없는 독거노인으로 변장해 병원에 입원했고 차갑게 대하며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이 여자는 회장을 용서할까요? 아니면 등을 돌릴까요? 그리고 이 여자가 마지막에 밝힌 충격적인 반전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일 가득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 서울 한남동의 대저택 안쪽 식당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15명은 좋게 앉을 법한 그 테이블 한쪽 끝에 칠순을 넘긴 재벌 회장 한 사람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넘긴 그의 얼굴엔 평생 단련된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앞에 놓인 저녁 식사는 정갈했지만 그의 젓가락질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씹는 것도 삼키는 것도 마치 일을 처리하듯 무표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집사가 조용히 물을 따라주고 물러났습니다. 회장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혼자 밥을 먹는 일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진 공간이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고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하며 누군가에게 속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회장이 서재로 향했을 때 아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35살의 아들은 대기업 계열사 이사였지만 아버지 앞에선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들이 한 걸음 들어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회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평소와 다른 아들의 목소리 톤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안에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차가운 시선이 아들을 관통했습니다. 누구랑? 지방종합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하는 분이에요. 한지수라고 합니다. 회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양사, 지방병원. 그 단어들만으로도 그의 머릿속에선 이미 수많은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봤냐?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사람은 마음으로 봐야 해요. 출신이나 배경으로 판단하는 건. 말 돌리지 말고 대답해라. 그 여자, 집안이 어떻게 되냐? 아들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회장은 이미 그 침묵 속에서 답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냉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내가 먼저 확인은 해볼 것이다. 아들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회장은 이미 서류로 시선을 돌린 뒤였습니다. 아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서재를 나갔고 문이 닫히자 회장은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지수라는 여자, 지방종합병원 영양사다. 내일 아침까지 신상 전부 파악해서 보고해. 다음 날 오전 10시 회장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탐정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고아원 출신, 대학 장학금으로 영양학과 졸업, 24살 때부터 동생 학비를 전액 부담,
매월 독거노인 후원금 10만 원씩 자동 이체. 통장 잔고는 항상 100만 원 미만. 회장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렇군. 가난과 상처를 무기로 신분 상승을 노리는 여자야. 하지만 그의 눈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후원, 동생 학비, 그것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이미지 관리를 위한 계산된 행동일까? 회장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왔기에 누군가의 선행조차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병원에 환자로 입원한다.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보호자 없는 독거노인 환자로 꾸며라. 휠체어도 준비하고 내가 직접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시험해 보겠어. 회장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속고 있다고, 그 여자가 계산된 친절로 자신의 가족을 노리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은 낡은 옷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병원 입구에 섰습니다. 그의 손엔 일부러 굳은 살을 만들었고 머리는 부스스하게 헝클어뜨렸습니다. 등은 구부정하게 굽혔고 목소리도 힘없이 가라앉혔습니다. 완벽한 변장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병실로 향하는 복도를 지날 때 회장의 가슴속엔 묘한 긴장감이 일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시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회장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회장을 침대로 안내했고 회장은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겉으로는 지친 노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그 여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볼 것이다. 친절이 진심인지 아니면 계산된 연기인지, 그녀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을 노리는지 모든 것을 확인할 것이다. 회장의 손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고, 그 여자의 가면을 반드시 벗겨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병실 문 앞에 멈춰 섰고 노크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환자분, 식사 가져왔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 바로 한지수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밝은 미소를 띤 젊은 여자가 식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 이제 내 진짜 모습을 보여봐라.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수가 식판을 들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29살의 그녀는 하얀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얼굴엔 자연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반쯤 기댄 채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첫인상을 파악하려는 듯 눈빛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시선을 알아채지 못한 듯, 아니면 알아챘지만 개의치 않는 듯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저녁 식사 가져왔어요. 오늘 처음 입원하셨죠?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누군가 이렇게 무시당하면 불쾌해하거나 어색해할 법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대 옆 테이블을 정리하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처음 오시면
다들 불편하시더라고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지수는 식판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흰죽이었습니다. 호박과 닭고기가 곱게 갈려 들어간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든 영양죽이었습니다. 지수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번 저으며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릇에 죽을 덜어 회장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드셔보세요. 오늘 아침에 만든 거라 신선해요. 회장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지수의 손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숟가락으로 죽을 한 숟갈 떠서 입김을 불어 식혔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입 앞으로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일까? 아니면 계산된 친절일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회장은 입을 열어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맛은 담백했고 온도도 적당했습니다. 지수는 그의 표를 살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으세요? 회장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의 미소가 조금 더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죽을 떠서 식히고 또다시 회장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처럼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회장은 속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친절함이 진짜일 리 없다고 분명 무언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행동에서 연기 같은 어색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죽 한 그릇을 다 먹을 때까지 지수는 한 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장이 천천히 씹어 삼킬 때마다 기다려주고 물을 마시고 싶어 하면 먼저 알아채고 컵을 건넸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지수는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요? 없어.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일부러 힘없이 만들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갑고 경계하는 감정까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 차가움을 느꼈을 텐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회장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더 자주 올게요.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가족 없는 독거노인이라는 걸 확인하니까 더 친절하게 구는 거야. 뭔가 얻어낼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하지만 지수의 다음 말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르신. 지수가 의자를 가져와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눈빛엔 어떤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돼요. 저는 그걸 믿어요. 회장의 손이 이불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지막 한 끼. 그 단어가 그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처럼 혼자 계신 분들이 여기 많아요.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분들이 드시는 식사만큼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이 여자의 말이 진심일까? 정말로 순수하게 그런 마음을 가진 걸까? 아니면 이것도 계산된 대사일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목소리에서 거짓말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일어서며 식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밤 편히 주무세요, 어르신.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문이 닫히고 지수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회장은 홀로 병실에 남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균열이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었습니다. 평생 사람을 의심하고 친절을 계산으로 해석하며 살아온 그에게 지수의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준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이런 걸로 흔들려서는 안 돼. 이건 분명 연기야. 그녀는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렇게 구는 거야. 나는 더 강하게 시험해야 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회장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지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어 그 말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회장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다시 확인하자. 내일은 더 확실하게 시험해보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이 점점 더 커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어디선가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회장은 그 소리들 속에서 점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속에서도 지수의 미소와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지수가 다시 식판을 들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얼굴엔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한 끝에 그는 더 강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친절은 누구나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품성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어르신, 주무시는 동안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지수가 식판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오늘도 죽을 준비했습니다. 단호박이 들어간 영양죽이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온도를 확인하고 작은 그릇에 덜어 회장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죽그릇을 회장의 무릎 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올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이 일부러 손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릇이 흔들리더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죽이 바닥에 쏟아지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지수의 유니폼 하단에도 죽이 묻었습니다. 침대 밑, 벽면, 테이블 다리까지 온통 난장판이었습니다. 회장은 지수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화를 낼까 아니면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할까? 아무리 친절한 척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본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얼굴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바닥을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비난이나 불쾌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지수가 먼저 회장의 손을 살폈습니다. 죽이 튀어서 화상을 입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회장의 손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나서야
바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휴지를 꺼내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금방 치울게요. 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침대 밑까지 손을 뻗어 구석구석 깨끗이 치웠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심지어 표정 하나 변하지 않다니. 이게 정말 연기일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로 이런 사람인 걸까? 지수가 바닥을 다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더러워진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걸레를 가지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10분 가까이 걸렸지만 지수는 한 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청소를 끝낸 지수가 회장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가져와 앉으며 회장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많이 속상하셨죠?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속상하다니. 무슨 소리인가? 자신은 일부러 음식을 엎질렀고 이 여자를 시험한 것인데. 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낯선 곳에서 아무도 없이 지내시는 게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지수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일부러 그랬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수가 일어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새로 죽 가져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수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홀로 남아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답답했습니다. 오늘 많이 속상하셨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을 시험하려고 음식을 엎질렀는데 오히려 그녀는 자신을 걱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회장의 주먹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깊고 더 선명한 균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회장은 병실 문을 조금 열고 복도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고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지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케이크 상자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지수가 복도 끝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실 문 가까이 다가가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병실 안에는 수척한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지수가 케이크 상자를 열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수는 작은 초를 케이크에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이 어둑한 병실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지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였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끄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함께 불었고 촛불이 꺼졌습니다. 회장은 문틈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이는 지수의 모습이 너무나 진실했습니다. 계산도 연기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복도로 돌아와 벽에 기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균열이 오늘 더 커졌고 지금 이 순간
또다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눈을 뜨자 아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재빨리 휠체어를 돌려 복도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아들은 지수가 있는 병실 앞에 섰습니다. 잠시 후 지수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지수가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은 숨을 멈추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힘들면 나한테 기대어. 당신을 누구보다 아끼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수가 아들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조명 아래 서로를 위로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사랑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지수를 바라보는 눈빛, 지수가 아들에게 기대는 모습,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계산도 연기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그녀를 의심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회장은 병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지수를 지켜보며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험할수록, 의심할수록 오히려 그녀의 진심만 더 선명해졌습니다. 회장은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점점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306호 환자분 돌아가셨대요. 그분 가족 없으시던데.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지려나.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6호. 며칠 전 지수가 생일 케이크를 들고 갔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복도를 따라 움직이며 지수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회장은 병원 지하 장례식장으로 이어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보다 계단 입구에서 내려다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계단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장례식장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조문실이 보였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회장은 벽을 짚으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조문실은 초라했습니다. 가장 작은 방이었고 꽃도 많지 않았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놓인 제사상은 소박했습니다. 과일 몇 개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작은 밥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조문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텅 빈 조문실 한가운데 지수가 혼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두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국화를 영정사진 앞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보내서 미안해요. 지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지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더 자주 찾아뵐걸, 더 오래 이야기해드릴걸. 지수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문틈에 기댄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벽을 짚으며 떨렸습니다. 지수가 제사상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지폐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돈을 조심스럽게 펼쳐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제사상을 차린 사람이 지수라는 것을, 가족도 없고 조문객도 없는 이 장례식을 지수가 혼자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밥그릇을 들어 영정사진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따뜻할 때 드세요. 마지막 한 끼는 따뜻해야 하니까요.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 한 끼. 그 말이 또다시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수는 정말로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끼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녀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녀는 이렇게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쌓아온 의심과 경계, 오해와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수는 진짜였습니다. 그 어떤 계산도 연기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선함은 순수했고 그녀의 마음은 깨끗했습니다.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쪽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녀를 의심했는지, 얼마나 냉혹하게 시험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음식을 일부러 엎지르고 차갑게 대하고 그녀를 시험하려 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이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추했는지,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수가 적는 것은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잊히지 않도록 혼자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댄 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답답했고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평생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품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학벌도 아닌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해는 무너졌고 편견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죄책감과 부끄러움 뿐이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봤던 거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떨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지수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평생 사람을 재산으로 판단하고 선함을 의심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말입니다. 회장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변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변해야 할 때였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회장은 병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수가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보내서 미안하다는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지수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눈가가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아마 어젯밤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식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식사 시간이에요. 지수가 테이블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아니, 자신이 위로할 자격이나 있을까요? 회장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힘든 일 있었소? 지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회장이 먼저 말을 건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가져와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이 안 계셔서 제가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그래야 했소?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무언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래야 했어요. 지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기다렸습니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지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렇게 가셨거든요.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 16살 때였어요. 어머니는 늘 아프셨지만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참으셨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어머니가 밥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학교에 있었고 동생은 어렸고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퇴근한 이웃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발견하셨어요.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대요. 라면 봉지를 손에 쥔 채로. 회장의 손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식사도 못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배고프셨을 텐데 따뜻한 밥 한 숟가락도 못 드시고. 지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수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짐했어요. 누구든 마지막 한 숟가락만큼은
따뜻하게 드시게 하고 싶다고. 혼자 배고프게 돌아가시는 분이 없게 하고 싶다고.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녀가 영양사가 된 이유. 환자들에게 따뜻한 죽을 떠주는 이유. 가족 없는 환자의 장례식을 혼자 치르는 이유. 모든 것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회장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하죠? 이런 일하면서도 매번 슬퍼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이상하지 않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서 그녀를 더 이상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를 의심하고 시험하고 차갑게 대했던 자신이 너무나 추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회장의 반응이 낯선 듯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식사하세요. 식기 전에 드셔야 해요. 지수가 죽그릇을 들어 회장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입 뜨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은 담백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수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도 혼자 계시잖아요. 힘드시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매 끼니 따뜻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회장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매 끼니가 감사한 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식판을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 저는 다른 환자분들 돌봐야 해서요. 지수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 지수가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회장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어르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문이 닫히고 지수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회장은 홀로 병실에 남아 죽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돈으로, 권력으로,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았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수의 선행은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지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가장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쪽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지수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진짜 부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 나와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서는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 영양과에 필요한 장비 목록 받아와. 낡은 것, 고장 난 것 전부 파악해서 새 장비로 교체해. 익명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지수라는 영양사 있어. 그 사람 월세 밀린 거 있으면 전부 정리해줘. 이것도 익명으로. 절대 누가 한 건지 알리지 마.
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이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익명으로라니.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묻지 말고 해. 빨리.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회장은 복도 창가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뭔가 풀리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 9시 병원 영양과에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새 냉장고, 새 오븐, 새 조리 기구들이 실려왔습니다. 직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배송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익명 기부라고 들었습니다. 서류 여기 있어요.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로 익명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지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새 장비들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병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지수는 집주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밀린 월세가 모두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돈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봤지만 익명 송금이라고만 했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은 복도에서 지수가 전화 받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안도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쓰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열리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봉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짜 이름으로요. 첫 봉사날 회장은 혼자 계신 할아버지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중풍으로 말을 잘 못하셨습니다. 회장은 의자를 가져다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더군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마음은 늘 외로웠지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회장을 향했습니다.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놨습니다. 돈만 믿고 살았던 이야기, 사람을 믿지 못했던 이야기, 하지만 최근 한 사람을 만나 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할아버지는 말없이 들어주었습니다. 회장은 그 시간이 놀랍도록 평화로웠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회장은 병원에서 퇴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환자로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전화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상견례를 하자. 네. 내가 소개하고 싶다던 그 사람. 만나고 싶다. 전화 너머로 아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그래. 내가 잘못 봤다. 제대로 보고 싶다. 아들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장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무겁게 짓눌렀던 무언가가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마지막 식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이 회장의 퇴원일이었습니다. 지수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퇴원하시죠? 집에 가시면 몸 잘 챙기세요. 회장은 지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던 시선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지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조금 나아졌소. 지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장은 죽을 한 숟갈 떠서 천천히 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진짜 좋은 사람. 지수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돼요. 회장은 식사를 마치고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온 건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지수가 식판을 들고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고마웠소. 정말로. 지수가 문을 나가고 회장은 홀로 병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챙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면 상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변장한 것도 시험한 것도 잘못 판단한 것도.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거짓으로 사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회장은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지수의 미소, 그녀의 눈물, 그녀의 진심, 모든 것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회장은 병원 로비에 섰습니다. 비서가 차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그는 차에 오르기 전 병원 건물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회장은 작게 미소 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퇴원한 다음 날 회장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사흘 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병원에서 본 지수의 모습이 진짜일까요? 혹시 환자들 앞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닐까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일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지수의 퇴근 시간과 동선을 파악해. 조용히. 다음 날 오후 5시 회장은 검은색 평범한 차를 타고 병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석에는 비서가 앉아 있었고 회장은 뒷좌석에서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지수가 병원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가방을 메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따라가.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회장의 차도 뒤따랐습니다. 30분쯤 지나 지수가 내린 곳은 오래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려 모자를 눌러 쓴 채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녁장을 보러 온 주민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채소 가게 앞에 섰습니다. 회장은 과일 가게 뒤에 숨어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지수가 시금치 한 단을 들고 주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3,000원이야. 지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폐 몇 장과 동전이 전부였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2,500원에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할머니가 지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져가. 우리 단골이잖아. 지수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다음에 꼭 더 사갈게요.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500원을 깎아달라고 부탁하는 모습. 탐정 보고서에서 본 대로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 비어있다던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지수는 시장을 돌며 가장 저렴한 것들만 골랐습니다. 상한 부분이 있는 채소를 골라 더 싸게 사고 할인 시간을 기다려 반찬을 샀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따라다니며 지켜봤습니다. 장을 마친 지수가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회장은 계속 따라갔습니다. 지수는 은행 앞에 섰습니다. 회장은 은행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지수가 창구로 가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50만 원 송금해 주세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특히 지수처럼 통장이 늘 비어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지수가 송금 용지를 작성했습니다. 회장은 멀리서도 그 글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 한진우. 동생이었습니다. 비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학비. 지수가 송금을 마치고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남은 잔고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곧 미소를 지으며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적지도 않을 돈을 병원 장비에 쓰면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수는 50만 원을 보내고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은행을 나왔습니다. 회장은 다시 뒤를 따랐습니다. 지수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아마 교통비를 아끼려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을 걸어 지수가 도착한 곳은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낡은 단층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중 한 집 앞에 섰습니다. 작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수예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수 왔네. 어서 와. 지수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담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집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시장에서 산 채소 봉지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셨어요? 아직 기다렸지. 우리 지수 올 줄 알고. 지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회장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수가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지수를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너 오늘도 일하고 왔잖아.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병원에서 한 말과 똑같았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진심이었습니다.
병원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퇴근 후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누군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 지수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국, 시금치나물, 김치가 소박하게 놓였습니다. 지수가 할머니 옆에 앉아 밥을 떠주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가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다, 지수야. 내가 아니면 난. 할머니, 우지 마세요. 저도 할머니 덕분에 힘 얻어요.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회장은 담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지수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보여준 친절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끼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고 믿으며 자신의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지수는 진짜였고 그녀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차로 돌아온 회장은 뒷좌석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무릎을 꿇어야겠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그리고 지수에게서 배워야겠다고, 진짜 부가 무엇인지,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상견례 날 아침 회장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 할 말들을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요? 70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전 8시 회장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걱정 마. 회장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좋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전 10시 회장은 서재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었다가 벗고 회색 양복을 입었다가 또 벗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풀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회장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회장은 응접실로 내려갔습니다. 집사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음식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대문 쪽을 바라보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었고 아들과 지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응접실 소파 옆에 서서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들어왔고 지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지수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지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전 재래시장에서, 은행에서, 독거노인 집에서 봤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수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서 오시오. 앉으시오.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 지수, 회장, 그리고 회장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지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고 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회장을 가끔씩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회장은 그 눈빛을 마주할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10분쯤 흘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 씨, 그리고 우리 아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회장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시험했소, 지수 씨. 순간 응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동생이 놀라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계속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병원에 입원했소. 보호자 없는 독거노인으로 변장해서. 아버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들어다오. 끝까지.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집안을 노리는 여자라고 생각했소. 가난을 무기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했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계속했습니다. 음식을 일부러 엎질렀소. 당신이 화를 낼지 진짜 모습을 보일지 확인하려고. 차갑게 대하고 의심하고 시험했소.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소. 오히려 나를 걱정해줬지. 혼자 계신 환자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마지막 한 끼를 따뜻하게 챙겨주고. 회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는 소파 앞으로 나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 회장은 아들을 밀어내고 고개를 바닥으로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용서해다오, 지수 씨. 내가 잘못했소. 응접실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동생도 울고 있었고 아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지수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회장님, 지수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도 놀라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날부터요. 회장님이 병실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게 어떻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회장의 손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요. 농사를 지으신 분도 육체 노동을 하신 분도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펜을 쥔 사람의 굳은 살이었죠. 회장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말투도요. 가끔 존댓말을 쓰시다가 습관적으로 명령조가 되셨어요. 높은 자리에 오래 계신 분의 말투였어요.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수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몸짓도요. 불편하신 것 같으면서도 너무 절제되고 우아하셨어요. 정말 아프신 분이라면 그렇게 움직이실 수 없어요.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가 손을 뻗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회장님, 아드님이 병원에 자주 오신다고. 저랑 만나러 오시는 분이 바로 회장님 아드님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시험했어요. 정말로 절 걱정하셔서 오신 건지 아니면 그냥 반대하시려고 오신 건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따뜻하고 진심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드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요. 회장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지수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그의 손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이제 다 괜찮아요. 아들이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눈물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회장은 지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회장님. 저를 믿어주셔서. 회장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랜 긴장과 차가움이 사라지고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응접실은 더 이상 냉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족이 되는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호텔 대신 작은 예식장을 택했고 하객도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지수가 원한 방식이었습니다. 회장은 처음에는 성대하게 치르고 싶었지만 지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식이 끝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요. 결혼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남동 저택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식탁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회장, 아들, 그리고 지수였습니다. 오늘도 회장은 식당으로 내려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혼자 먹던 식사였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어떠셨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았지. 요즘은 일이 즐겁더구나. 지수가 밥그릇을 회장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예요. 맛있게 드세요. 회장은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구나. 정말 손맛이 좋아.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병원 이야기, 동네 이야기까지. 회장은 예전처럼 무뚝뚝하게 듣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이야기를 했고 웃었고 때로는 농담도 했습니다.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수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내가 할게. 지수가 놀라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나도 이제 이런 거 배워야지. 회장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회장은 집안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들과 지수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회장은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바지에 면 셔츠를 입었습니다. 지수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병원 가시죠? 그래.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회장은 매주 토요일마다 병원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네, 오늘도 부탁합니다. 회장은 봉사자 조끼를 입고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혼자 계신 할아버지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장은 한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중풍으로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반갑게 눈을 맞췄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무슨 책 읽어드릴까요? 할아버지가 손으로 책장을 가리켰습니다. 회장은 책을 꺼내 의자에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내용을 또박또박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 회장은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손을 꽉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지수를 만났습니다. 지수는 영양과 유니폼을 입고 식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녀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처음에 그만두라고 권했지만 지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계속하고 싶어요. 회장은 그 말을 존중했습니다. 지수가 환자들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점심 같이 먹을까? 좋아요, 아버님. 30분 후에 식당에서 만나요. 회장은 병원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지수가 식판을 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니? 힘들지 않았니? 지수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었죠, 아버님. 많이 힘들었어요. 회장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지수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제 마음이 채워지는 걸 느꼈어요. 돈이나 명예보다 더 큰 걸 얻는 기분이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내 스승이야, 지수야. 지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잘못 살았을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세대도 배경도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 식탁에는 4사람이 모였습니다. 회장, 아들, 지수, 그리고 지수의 동생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대학생이었고 오늘 처음으로 저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야, 편하게 있어.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말고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수가 미소 지으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진우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며? 내 누나가 자랑하더구나. 진우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누나 덕분에. 좋은 누나를 뒀구나. 나도 좋은 며느리를 얻었어. 식탁은 따뜻한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였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회장은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회장은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병원에서 봉사하고 지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70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이제야 알았다. 진짜 삶이 무엇인지. 회장은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배워야 했습니다. 회장은 창밖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변할 기회를 주셔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한남동 저택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회장은 정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회사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였습니다. 마지막 한 끼 재단. 회장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지수가 늘 말하던 그 문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끼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 회장은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이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아버지,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들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회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 일을 생각하고 있었지. 다음 주에 발족식이잖니.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실 거예요.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이 기뻤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내 덕분이야. 내가 지수를 데려와줘서, 아버지가 변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일주일 후 재단 발족식 날이 밝았습니다. 행사장은 병원 강당이었습니다.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병원 관계자들, 봉사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지수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다보다가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진심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생 돈만 쫓아 살았습니다. 사람을 재산으로 판단하고 선함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지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부가 무엇인지,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한 끼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회장은 청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혼자 계신 어르신들, 끼니를 거르시는 분들, 마지막을 외롭게 맞이하시는 분들을 돕겠습니다.
따뜻한 식사와 함께 마음도 전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수야. 내가 내 인생의 스승이 되어줘서.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변하려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발족식이 끝나고 한 달 뒤 재단의 첫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내 독거노인 100분께 매일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장은 매주 수요일마다 직접 배달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봉사자 조끼를 입고 도시락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점심 가져왔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2층, 회장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허리 굽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또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따뜻할 때 드세요. 회장은 도시락을 할머니 손에 건네며 집안을 살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덕분에 매일 잘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 식탁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회장, 아들, 지수, 그리고 지수의 동생 진우까지. 네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오늘 배달 어떠셨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시더구나. 매일 혼자 드시다가 이렇게 따뜻한 밥을 받으니 감동하셨대. 지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지.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야.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방학 때 재단에서 봉사해도 될까요?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환영이지. 우리 손자 같은 진우가 와주면 얼마나 좋겠니? 식탁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재단은 이제 독거노인 200분을 돕고 있었고 병원 영양과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회사 경영에서 거의 손을 뗐습니다. 아들에게 대부분을 맡기고 자신은 재단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회장은 병원 봉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병실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8호. 1년 반 전 자신이 입원했던 바로 그 병실이었습니다. 회장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한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그 옆에 앉아 죽을 떠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반 전 자신도 저렇게 지수의 돌봄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지수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지수가 회장을 발견하고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응. 봉사 끝나고 가는 길이야. 지수가 회장을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수야, 후회한 적 없니? 우리 집안으로 시집 와서.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버님. 저는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내 덕분에.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다니. 지수야. 네, 아버님. 내가 정말 고맙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지수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변하려고 노력하셨어요.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지수의 손을 꽉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점점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재단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다. 200분의 어르신들이 매일 따뜻한 식사를 하신다. 병원 영양가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매주 봉사를 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이제야 알았다. 진짜 부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진짜 품격은 나눔에 있다는 것을. 회장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그쳤고 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회장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사랑과 나눔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 달빛이 서재를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회장은 책상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삶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행복 가득하게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부루의 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